지금 고양시 쪽에서 가장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고양시가 이제 특례시라서 인구도 많고 지역도 크다 보니까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 좀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1등은 지금 가장 시끄러운 거는 청사 이전 건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20년 전에 황교선 시장님 때도 또 신청사를 어디다 짓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곡 쪽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대곡 쪽은 2030 계획까지도 포함을 시키질 못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없는 데거든요. 나대지 아무 땅에다 갖다가 청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신청사 기금 조례를 만들고 두 번째로 입지 선정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오랜 기간 숙성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은 저희가 아마 첫 사례일 겁니다. 신청사 짓는데 30개 정도, 4년에 걸쳐 30개 정도의 그 단계별 그 인허가 사항들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4년 만에 다 이제 그 모든 절차를 다 마쳤는데 이제 시장이 바뀌자마자 이걸 다 백지화하고 딴 데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도 계속 변해요. 첫 번째는 민자 사업으로 하겠다. 근데 이제 검토하니까 민자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땅은 그린벨트 부지라 민자 사업이 되질 않고 공공용지로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민자를 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경기도에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조금만 짓겠다. 그 규모를 작게 짓겠다. 이러더니 이제 또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있는 백석동 뭐 공공 업무 빌딩으로 가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시끄럽고 1년 내내 이것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 뭐 주민 소환 운동까지 벌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 입장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전부터 이제 청사 이전에 대한 부지 확보나 이런 준비가 됐지만 건물을 하나 뭐 위탁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청사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소유권 이전 받아서 거기를 쓰면 돈이 안 드는데 왜 예산을 많이 써서 가려고 하느냐. 이제 이게 논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산을 썼다는 비유가 사실상은 적절치 않은 거죠. 첫 번째는 이동환 시장님은 그 백석동으로 신청사를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위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백석동 요지인의 도시계획을 할 때 그거 도시계획 담당이었었고 그러고 그 당시 그걸 결정했던 사람이 강현석 시장님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조언을 했던 분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진 빌딩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양시랑 거의 뭐 7, 8년간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건물을 업무용 빌딩을 찾아온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양시를 그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사업을 담당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다 시청을 옮기겠다. 이러니까 이제 또 다른 특혜 아니야 이런 이제 의혹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사실은 다른 분들은 하셔도 이동환 시장님은 안 하시는 것이 적절치 않았을까. 두 번째는 이제 거기가 이미 그걸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떻게 질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그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산하 기관들이 다 임대해서 있으니까 그 건물들이 글로 들어가고 나머지 빈 땅 그 공간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유치하자 이렇게 돼서 이미 전임 그 시장 시절에 다 용역을 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고 이쪽에 짓는 것이 그 돈으로 땄을 때 절대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건물 가격이 1,500억이에요. 리모델링비가 500억 들어가요. 그것만 해도 2,000억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땅이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게 1,000억짜리입니다. 그걸 써서 청사를 하는데 이게 다 시거 공니까 결국은 500억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계산이 어떻게 우리 자산은 계산을 안 하나요? 우리 자산도 임대 수익도 발생하고 팔아도 되고 이거 기비용이잖아요. 그 가치라는 것이. 그리고 이쪽에 하는 것도 결국 3천억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쪽은 그린벨트예요. 농지이고 그것을 우리가 청사를 짓고 나면 자산 가치는 2배 이상 튀죠.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거냐의 문제가 하나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결정하면서 가장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했고, 그러고 이제 이것을 우리는 시청을 단순한 건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건물로 보지 않고 공간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의 그 역사, 스토리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그 해외까지 해서 국제 공모에서 당첨작이 결정이 됩니다. 당첨작이 조금 봤을 때는 약간은 낯설어 보이지만 그 지형과 어울렸을 때는 최고의 작품인 거죠. 그러한 것들을 설계했었는데, 그리고 고양시가 특례시예요. 이제 2035, 35년 가면 이제 한 120만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청사가 지금 인원도 못 들어갑니다. 확장할 땅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냐는 거죠. 그래서 예,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특히 이제 그 주차장 부지는 초등학교 부지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학교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한정되어 있는데 세대수는 2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용지를 폐지했을 때 과연 그러면 다른 데 학교 용지를 찾을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고집을 부리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양시의 어떤 전체적인 재무 상태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봤을 때 지금 과거에 추진했었던 곳으로 이전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아, 그렇죠. 네. 단순히 뭐 이거 비용 안 들고 여기는 있으니까 간다라고 단순 계산으로 세법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재는 여기 있으니까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인데, 사실상 임기 시작하시면서 이거를 막지 않았다면 지금 착공해서 내년 후년이면 이게 완공이 돼요. 공사비가 얼마만큼 지금 올랐습니까? 사실 그때 착공해서 계약을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이제 그 오랫동안 뜸들이고, 이 사이에 공사비 오른 것도 이동환 시장께서 4천억이라고 그래요. 예산이 3천억이거든요. 그걸 자꾸 4천억이라고 물가 인상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4천억짜리 건물 못 짓습니다. 기초단체는 건물을 지을 때 금액하고 그 크기하고를 다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린다 하더라도 뭐 3,200억이다 300억이다 올라가면 행자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지, 4천억짜리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모르는 분들, 모르시는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부풀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행자부에서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것이고, 설사 행자부에 승인 신청을 한다해도 그 정도까지 30%가 증액되는 거 허용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사 이전이든 도로든 이게 뭐 어제 결정해서 오늘 시행되는 게 아니고 매년 전부터 사전조사, 뭐 예타, 본타 다 거쳐서 다 검토해서 나온 결정인데, 두 집 나중에 와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예타, 본타 다 끝난 예를 두집는다는 건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간 돈만 해도 67억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매몰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설계 용역비 107억짜리 공사, 그 다음에 관리 용역비 97억짜리 공사, 이거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 취소했다는 또 매몰 비용들이 생길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고,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받았고, 그리고 기재부의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하고 예타를 다 통과한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최소한 2, 3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논의됐던 행정적 결정, 그리고 중앙정부의 결정들이 다 그 숲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동환 시장이 다른 데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럼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하하거나 취소하고, 그러고 그것도 다 의회 승인 내지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로 가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최소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이동환 시장 임기 내에 끝날 수 있냐? 저는 못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는 본인이 있었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임자들이 했던 일을 자기가 잘 수행하고 그리고 후임자들이 결과를 보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도 똑같이 전전임자가 했던 것에 과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원한대로 가는 게 적법한 절차이고 맞는데 이제 이게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달라짐으로써 같은 고양시에 살지만 만약에 우리 집 옆으로 오는 거랑 쟤네 집 옆으로 가는 거는 의견이 이제 다르거든요. 이거 뭐 법이고 뭐고 나는 우리 집 쪽으로 시청 오는 게 좋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저쪽 분들은 원한대로 가서 우리 동네로 와야지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뭔가 전체적인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가는 지역에서 뭔가 거기서의 움직임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얄팍한 수법들을 써요. 갈라치기 수법. 사실상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을 위해서 같음 속에 서로 다름들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죽기 살기로 그냥 다 다른 거예요. 내게 아니면 다 옳지 않아. 이런 식에 대해서 지금 시청 문제도 어떻게 좋은 건물을 지을까, 어떻게 좋은 그 디자인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런던에 가면 런던 시청을 가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 고향시청을 외국에서 온 모든 방문객들이 그 바라볼 수 있을까? 제가 이 시청 지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시청을 나무에 매달든 땅속에 집어넣든 거꾸로 짓든 비틀어 짓든 어쨌든 간에 여기를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그런 건물을 짓자. 이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올 수 있는 관광 상품이면서 역사를 줘야 된다.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걸 지어야 되는데 지금 남은 거는 백석동이냐 원당이냐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적 소양들이 앙상해서 이 뼈다귀만 이상한 것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괴물을 만들어 놓은 정치가 사실 올바른 정치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서 저희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행안부 그 지방재정 공제조합에서 하는 용역, 타당성 용역이 부당하다. 그것을 실시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국회 행안위원장한테도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행정부 장관한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이제 다음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저희가 요청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는 그 지역에서 고양시에서 차원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나 그 행안부에서 그리고 기재부 장관한테도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기재부 장관이 승인해준 그 예타 승인권 그리고 지방재정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승인에 대해서 당신 권한을 침해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적어도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각 직분에 맞는 사람들이 그런 직분에 맞는 질문을 왜 못하는지 그리고 국무총리 세워놓고 대정부를 할 때 물어보면 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물어보면 다 뻔히 나오는데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어느 정치인에도 이런 질문은 자기 지역이라는 것 좀 한 번쯤은 질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답답한데. 그래서 저희가 권한도 없는데 결국은 서명 받아서 국회 찾아가고 이분 저분 부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재준 전 고양시장님은 어떻게 보면 시민이시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지역구 국회의원 쪽에서 좀 많이 힘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이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현안 한두 개를 뭐 20분을 한다, 40분을 한다 그러면 그 초반에 한번 띄워도 좋죠. 이거는 그 자리에서 즉답 나옵니다. 기재부 장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재부 장관님 또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통 관료 출신이고 물어보면 금방 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고향 그쪽 지역에서 이게 뭔가 정확하게 이 절차를 밟고 위법성을 따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좀 외로운 싸움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같은 고양시도 저쪽에서는 안 도와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이 일로 오면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 방해까지는 안 해도 도와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 간의 갈등으로 가면 안 되고
합법성과 비합법성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더 큰 고양시라는 정의를 위해서 고양시라는 대의를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원당이란 지역은 사실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고양시를 이끌어 왔지만 일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많이 이제 퇴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남은 마지막 그 자존심인데 이것마저 가버리면 원당이란 지역은 다시 부활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고 대신에 일산 쪽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갔어요. 뭐냐면 테크노밸리 8,000억, 영산밸리 8,000억, 킨텍스 또 5,000억, 그 다음에 CJ 라이브시티 2조. 이것만 해도 3조 몇천억이 가는 사업들이 다 투입이 되는데 여기 남은 이 3천억짜리 건물 하나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역이 분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잘못 싸움을 던졌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되고 시민들이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거리 나서서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은 정말 저를 비롯해서 저도 사실 요새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하고 정말 정치인들이 대의에 고양시라는 큰 대의에 함께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원칙과 법대로 진행되는 게 모든 정책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교묘하게 이제 그런 이전 문제는 교묘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제 뭔가 좀 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뭐 저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집값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고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돼. 영리하게 잘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자꾸 지역 문제로 가면 해결책이 없어요. 큰 고양시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고양시가 앞으로 이제 130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민선 7기는 충분하게 지역 간의 골고루 발전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거대로 가면 되는데 오히려 일산 쪽이 지금 이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들어오고 나서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또 800만 평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놨기 때문에 개발이 전부 다 그쪽으로 편중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글로 가는 것도 이렇게 이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인데 있는 마지막 3천억짜리 사업까지도 뺏어가려고 하면 이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반발을 일으키고 행정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 이런 우려가 크죠. 네.